테슬라 FSD 70억 마일 돌파 직전, 엔비디아 로봇공학 책임자가 충격받은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라고 부르는 시스템 있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어인데 지금 슈퍼바이스드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들이 도로에서 주행한 총 거리가 거의 70억 마일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70억 마일이요? 솔직히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테슬라 공식 FSD 웹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면요. 현재 6,999 빌리언 마일스, 그러니까 69억 9천만 마일을 넘어섰어요. 거의 70억의 턱 밑까지 온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테슬라 오너이면서 FSD 테스터로도 활동하는 홀 마르스 캐탈로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크린샷을 공유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거의 70억 마일 중에서 무려 25억 마일 이상이 도심 주행이었대요. 2.5 빌리언 마일스가 시티 마일스라는 거예요. 왜 도심 주행이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잖아요. 차선 따라가고, 앞차 거리 유지하고, 차선 변경하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심은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도심에서는 보호받지 않는 좌회전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량들 사이를 뚫고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타이밍도 읽어야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킥보드 타는 사람들,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까지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심주행 데이터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정말 핵심이에요. 복잡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가 곧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25억 마일 이상의 도심주행 데이터를 모았다는 건 이 시스템이 정말 다양한 상황을 학습했다. 여기서 테슬라의 경쟁 상대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웨이모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구글 계열사인데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웨이모도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웨이모는 차량에 센서가 정말 많이 달려 있거든요.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등 정말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센서가 많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웨이모 차량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신호등이 꺼지고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센서 가득한 웨이모도 문제를 겪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카메라 위주의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고 AI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데이터의 양이에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바로 차량 규모예요.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많은 차들이 전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FSD를 실제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실제 도로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70억 마일에 달하는 FSD 주행 데이터 덕분에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들이 차량을 운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드라이버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요. 심지어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FSD 개선이 얼마나 대단한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나요. 엔비디아의 로봇 공학 책임자인 짐 판이라는 분이 있어요. 짐 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이분이 FSD 버전 14를 직접 경험한 후에 X,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그 플랫폼에 글을 올렸거든요. 짐판이 뭐라고 했냐면요. FSD가 자신이 정의한 피지컬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번째 AI라고 평가했어요.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사람과 기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똑똑해졌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잖아요. 진파는 이걸 물리 세계에 적용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진판의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자기가 로봇 학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보면 여전히 마법 같다고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대요. 핸들이 혼자서 움직이는데 내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차가 알아서 회전하고 차선을 바꾸고 하는 게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진대요. 처음엔 신기하고 놀랍던 게 어느새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스마트폰처럼 그게 없으면 오히려 불편해진대요. 이제는 FSD 없이 운전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한번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진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인류가 재편성되고 신과 같은 기술에 붙어 살게 되는 거다. 라고요.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실제로 기술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지도책 들고 다니고 공중전화 찾아다니고 약속 장소 못 찾으면 그냥 헤맸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죠. FSD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2025년 12월 26일에 발행됐는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작성했고요. 테슬라의 공식 FSD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계속 주행하고 있고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70억 마일은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치니까요. 테슬라의 이런 접근 방식이 흥미로운 이유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웨이모처럼 센서를 잔뜩 달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차를 팔고 그 차들이 전 세계 도로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면요. 웨이모가 몇백 대의 차량으로 특정 도시에서만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테슬라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날씨,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슈퍼바이스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도 중요해요. 지금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보조 시스템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도 그래요.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시스템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가 개입해서 사고를 막고 그 데이터가 또 테슬라로 전송돼서 시스템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폴 마르스 캐털로그라는 분도 언급했잖아요. 이분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인. 이 직접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고 FSD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열성적인 사용자들이 있다는 것도 테슬라의 큰 자산이에요. 그냥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기술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도심 주행 25억 마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은편에서 차들이 계속 오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람 운전자는 어떻게 하나요? 차들의 속도를 보고 거리를 계산하고 틈이 생기는 타이밍을 예측해서 들어가잖아요.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대 더 보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판단이 정말 복잡한 거예요. 보행자와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건널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해요. 사람이 길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멈춰야 하지만 그냥 서 있는 거면 지나가도 되잖아요. 이런 미묘한 판단을 AI가 해야 하는 거예요. 신호등도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해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바로 출발할 건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건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건지 화살표 신호인지 일반 신호인지 등등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25억 마일 동안 경험했다는 건 시스템이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를 학습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학습 내용이 모든 테슬라 차량의 업데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 얘기도 재밌어요. 도시 전체가 정전되면 신호등이 꺼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 모든 교차로가 사거리 정지 표지판처럼 작동해야 하고
하고 운전자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지나가야 하고 웨이모 차량들이 이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건 센서가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의 진판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 사람이 엔비디아의 로봇 공학 책임자라는 게 중요해요. 엔비디아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테슬라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판은 AI 기술에 대해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예요. 로봇 학습이 어떻게 범하는지, 신경망이 어떻게 훈련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FSD를 경험하고 나서 놀랐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가 혼자 운전하는 걸 보면 놀랍다는 거죠. 이게 FSD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피지컬 튜링 테스트라는 표현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원래 튜링 테스트는 대화를 통해서 기계와 사람을 구별하는 건데 진파는 이걸 물리적 행동으로 확장한 거예요. 차가 운전하는 걸 보고 그게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AI가 운전하는 건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 AI는 피지컬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라는 개념이죠. FSD 버전 14도 언급됐잖아요. 테슬라는 계속 FSD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버전이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더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더 자연스럽게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보면 초기 버전은 좀 로봇 같았대요. 움직임이 딱딱하고 예측 가능하고 가끔씩 이상하게 행동하고 근데 최신 버전으로 올수록 점점 더 사람처럼 운전한대요. 부드럽게 가속하고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꾸고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진판이 말한 신과 같은 기술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인류는 차를 직접 운전했어요.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100년 넘게 사람이 핸들 잡고 운전했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차가 알아서 운전하고 사람은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고, 교통체증이 해결될 수 있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주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차가 나를 내려주고 알아서 주차하러 가면 되니까요. 테슬라가 지금 쌓고 있는 거의 70억 마일의 데이터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 차들이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로 시스템이 학습하고 더 똑똑해지고 다시 차량에 업데이트되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FSD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억 마일의 도심 주행 데이터는 특히 가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도심이 가장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도심에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라면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를 쓴 사이먼 알바레스도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테슬라의 데이터 우위를 설명했어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기술 소식들을 계속 가져올 거예요. 자율주행 전기차, AI 기술 등 우리 삶을 바꿀 혁신들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